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공부 방법 이렇게 하라. 한 장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는 순서가 있고요. 그 내용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기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자, 공부해야 될 것이 크게 이제 절차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사후 처리 이렇게 네 가지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절차 분석은 우리들이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매수인입니다. 투자자가 아니고 그 소유자가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경매 물건을 볼 때 이런 질문들 하시죠. 자, 이 물건 문제 있나요? 라고 하실 때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는 뭘 갖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 문제,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권리 분석이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권리 분석을 서류상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죠. 가봤더니 물건이 이게 좋은 물건인가 나쁜 물건인가 이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물건 괜찮은 물건입니까? 좋은 물건입니까? 한마디로 가치 분석을 해서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공부가 바로 이제 물건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분석을 위해서 즉, 이 물건 좋은 물건입니까? 라고 문의를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현장 조사. 현장 조사를 가서 물건을 눈으로 보고 부동산을 들려서 시세를 조사를 하고 또 여기 개발 계획이나 이런 그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들을 판단합니다. 자, 가치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에 쓸 것인가 예상 낙찰가 산정하는 이 과정 이것이 물건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하고 물건 분석을 해서 자, 이 물건 권리상의 문제가 없고 물건이 투자 가치로서 좋다라고 판단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물에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죠. 이것이 사후 처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낙찰로 사는 사람 내보내는 거 이거 이제 명도죠. 명도. 이것을 명도 사후처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후처리 공부한다고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경매는 이론상으로 이렇게 사후처리 낙찰로 사람 내보내는 거 명도가 끝나면 잔금을 내고 사람을 내보내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물건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자, 한마디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면 임대를 잘 놔서 수익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자, 거기서 매각을 해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했다면 자,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 창출 이것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잘 분석해야지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임대 났을 때 잘 나갈 것인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자, 이 물건은 얼마에 넣으면 잘 팔릴 것인가 그러면 얼마 정도의 차익을 볼 것인가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 사전에 예상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매 공부 네 가지 구조로 절차 분석,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사후 처리 이렇게 네 가지 크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특수 물건. 자, 일반적인 물건이 아닌 특수한 물건이죠. 이런 것들이 뭐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선순위 임차인,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특수한 물건들, 지분 경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물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NPL 부실채권 매입 해서 우리가 배당 이익을 보거나 뭐 직접 입찰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유리하게 낙찰을 받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틈새 시장 공략. 자, 일반적인 물건보다는 조금 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좀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약간 틈새 시장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런 물건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공부, 요것들이 플러스 알파 여기 속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러한 공부, 절차, 권리, 물건, 사후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자, 같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그것이 뭐냐면 손품과 발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손품과 발품을 팔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법률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권리 분석에는 아주 박사입니다. 박사. 이 이론상으로도 누가 물어도 변호사 이상의 수준으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손품과 발품을 팔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경매입니다. 자, 이거는 뭐 요것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의 커다란 경매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을 때 좀 기초를 잘 다져서 이런 모래가 아닌 땅바닥에 다닥다닥 잘 심어서 물도 주고 심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뭐 모래밭에 대충 심는 거는 바람이 휙 깨면 휙 넘어지죠. 자, 단편적인 공부, 쉬운 공부 하나 보고 입찰했습니다. 그것만 압니다. 다른 거는 못 건드려요. 한계지요. 자, 이런 전반적인 기초 공부를 하셔라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을 공부할 것이냐 나왔죠. 절차, 권리, 물건, 사후처리. 자,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구조를 할 것이냐. 자, 이렇게 1번 절차 분석에 대한 가지를 치고 2번 물건 분석에 대한 가지를 치고 2번 권리 분석에 대한 가지를 치고 3번 물건 분석에 대한 가지를 치고 4번 사후 처리의 가지를 치고 자,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지를 칩니다. 자, 가지를 치고 여기에는 어때요? 가지를 쳤으면 살을 붙여야 됩니다. 살을. 자, 가지를 붙였으면 그 가지에 나뭇잎을 무성하게 달아놔야 돼요. 자, 나뭇잎을. 그러면 내가 거기에 살을 얼마나 붙이는가는 본인의 노력이죠. 자, 그러면 권리 분석에 살을 좀 많이 붙이고 물건 분석에서 살을 붙이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여기에 손품과 발품을 병행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경매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 방법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